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얼굴도 보이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걸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에 대한 공부를 해볼게요. 척추측만증의 정의 및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은요, 요즘에는 유식하게 한글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척추엽구음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스콜리오시스라고 합니다. 척추는 몇 가지 뼈로 구성되는지 먼저 알고 넘어갈게요. 경추는 7개,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 전추는 5개, 그리고 꼬리뼈라 부르는 미추는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추는 5개다 라는 걸 꼭 기억할게요. 척추의 중립 상태입니다. 가만히 서서 있는 상태겠죠. 안정 상태로 서 있는 동안에 형성된 망곡을 이야기하고요. 망곡이란 건요, 영어로 커브라고 합니다. 공 던지는 커브가 아니라 휘어진 걸 망곡이라고 하고요. 망곡이 되어 있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곡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추나 요추는 전방으로 볼록합니다. 후방으로 오목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만이라고 해요. 로도시스. 이렇게 되어 있죠. 경추나 요추는 앞으로 볼록하고 뒤로 오목한 걸 우리가 전만, 꼭 기억하는 건 앞쪽으로 볼록한 걸 전만이라고 합니다. 흉추나 전추, 미추는 전방으로 오목하고 후방으로 볼록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후만이라고 합니다. 카이포시스, 이렇게 후만, 카이포시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척추측만증은요, 정의를 하게 되면 선자세에서 엑스레이를 검사했을 때 콥스 각도라고 합니다. 콥스 각도상 외측으로 좌우로 10도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척추측만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10도 미만인 경우는요, 정상 또는 정상적인 변형의 형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경우는 망곡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척추측만증의 정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정의는 척추의 고유한 망곡 상태가 소실되어 비정상적으로 휘어진 상태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굽어 있죠. 이렇게 한쪽으로 10도 이상 이렇게 휘어진 것을 우리가 척추엽구음증, 이렇게 척추측만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굽어져 있게 되면 이런 관절 내에서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동반이 되겠죠. 아프겠죠. 이런 데가. 운동선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야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강하고 빠른 운동을 반복하게 되겠죠. 육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편측 운동은 척추의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부분 10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하지 않고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0도 이상인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어디로 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외측으로 휘어져 있는데요. 이게 좌우로 휘어지겠죠. 측만증은. 하지만 앞으로 뒤로 휘어지는 전만과 후만과 같이 동반된 경우가 복잡해요. 우리가 덧셈 뺄셈도 힘든데 곱하기와 나누기까지 해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측으로 휘어질 뿐만 아니라 축 회전으로 인해서 전후방 망곡을 나타내는 전만 후만에도 영향을 주는 회전 변형도 같이 동반이 된다고 하는 거죠. 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해야 됩니다. 회전 변형이 생기는 거죠. 한쪽으로 휘어진 것만 해도 힘든데 말이죠. 이렇게 회전이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휘어지니까 이렇게 뭐 어깨도 비뚤어지고 골반도 비뚤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유병률입니다. 10세에서 16세 사이에는 2에서 4% 정도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0.3에서 0.5% 정도는 20도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남녀 청소년 비율을 보면요. 2.86%라고 이야기하고요. 외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2.48배나 더 많죠. 그래서 측만증은 여자가 더 많습니다. 생기는 원인 좀 알아볼까요? 특발성이란 거는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특발성.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3세 이전의 유아에서는 1% 미만. 하지만 3에서 10세 사이에서는 소아에서는 12에서 21% 정도면 꽤 많이 있죠? 그때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14에서 성장기 청소년이에요. 성장이 되면서 척추가 휘어지는 거, 이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의 이 부분이 80%, 90%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알 수 없는 게 특발성이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결합 조직의 유전적 장애입니다. 그리고 식량학적 장애도 있고요. 다리 길이가 안 맞는 다리 길이의 불일치도 있겠죠.
2차적 긁는 골격계 문제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측만증이에요.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요? 이렇게 기저귀도 차고 있는데 이런 정상인 어린이인데요. 이렇게 이 어린이 보니까 휘어져서 상당히 아파 보이죠. 어린 나이인데요. 이때 생기는 걸 우리가 어린이죠. 3세 이전의 유아 1%,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까 3세 이하겠죠. 증상입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별로 아픈 것도 없는데 휘어지는 거죠. 외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너 척추가 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등을 보면은 등을 밑으로 숙여 보면 등이 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외관으로. 그리고 척추 주변의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한 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요. 더 심해지게 되면 흉곽 발달에 이상이 생겨서 폐나 심장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증상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10도 이상에서 치료받지 않을 경우에는 만곡이 증가됩니다. 점점 증가돼 가지고요. 성장이 끝난 후에는 61%에서 통증과 피로를 나타내게 돼 있죠. 어린이 흉추 측만증이 있는데요. 폐활량 및 운동 영역이 감소되고 폐 기능 부전까지 온다고 합니다. 40도 이상은 심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심폐기의 증상도 나타나게 되겠죠. 심각한 척추 측만증에서는요. 일반인 비교했을 때 2배나 높은 사망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척추 측만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많이 재밌었죠? 여러분과 같이 얼굴도 보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